제가 올리는 자료는 저작권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제가 다 오더 쳤기 때문에 저한테 저작권이 있고, 그림은 외국 교과서니까 물론 외국 교과서에 저작권이 있지만 옮겨오는 과정에서 저에게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좀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 로디니아가 뭐냐면, 로디니아는 우리 그 해령 해구가 위치가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2002년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죠. 우리 결국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보통 한 3억 년, 5억 년 사이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판게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판게아 이전에 로디니아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위에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도 않노. 아프리카 시베리아네요. 미안, 아프리카 아니네요. 나 아프리카인 줄 알았네.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여기 있고 아마존 여기 있고 뭐 이딴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판게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판게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생대 이후에 로라시아 대륙이 분리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고생대 말이 되면 다시 이게 벌어져서 다시 또 충돌해요. 그래서 요건 로디니아고, 판게아 그림은 뭐 당연해서 지금 내가 그리기에 민망한데, 판게아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북아남아메리카가 유럽과 아시아에 부딪히고, 이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랑 이렇게 부딪히죠. 그래서 얘들이 다 분리됐다가 결국 다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아 시절의 초대륙이고, 판게아는 이거는 고생대의 초대륙이지. 얘는 성캄브리아고, 얘는 성캄브리아. 이 펜이 좀 안 좋아가지고 왜 이래? 그래서 이건 성캄브리아의 초대륙이고, 얘는 고생대의 초대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남극, 이게 인도고 이게 호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고생대 판게아와는 전혀 다른, 이게 있는 걸 이제 로디니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로디니아. 그럼 결국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래는 결국 대륙이 합쳐지고, 앞으로 한 3억 5억 년 이후에는 3억 5억 년 이후로 이렇게 벌어졌다 붙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아프리카 중심으로 뭉치죠. 그래서 남극이 올라가고 유라시아가 요래되고, 노던 사던 이렇게 부딪히고, 오스트리아 부딪히고, 가운데 바다가 크게 생기고, 결국 대서양이 또 없어지네. 없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작아지는데, 뭐 이걸 바다를 하기 좀 그러니,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판게아 울티마 이런 이름이 명명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는 플룸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외계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상승하면 이게 해령이 되고,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이 이제 위로 올라오죠. 위로 올라오면서 이 지구가 이제 외계에서 열을 전달받아서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해령이 되고, 일부 옆으로 뻗어 나가면 이게 열점이 된다. 이런 게 이제 플룸설이고, 플룸이 버섯 모양 되는 건 당연하지. 이제 가열됐다가 올라갔다가 결국 위에는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식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플룸이 버섯 모양이 된다. 왜냐면 계속 상승할 수 없어. 왜냐면 여긴 뜨겁지만 여기 올라가면 식는단 말이야. 근데 결국 이 식은 플룸이 언젠가는 다른 곳에서 가라앉는다. 이게 이제 콜드 플룸이죠. 플룸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굴뚝. 그래서 뜨거운 굴뚝과 이렇게 가라앉는 차가운 굴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 구조로는 멘틀 전체의 수직 대륙 운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연약권의 멘틀 대류만 설명하는 게 판 구조론이다. 근데 멘틀 전체의 수직 대륙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플룸 구조론을 써야 되겠어요. 근데 플룸 구조론은 멘틀 전체의 대류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삐져나가는 열점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왜 해령과 해구의 위치가 자꾸 바뀌느냐, 3억 년, 5억 년 주기로, 그것은 이 핫 플룸과 콜드 플룸이 위치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또 판게아 초대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플룸설입니다.
이 그림 역시 요즘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현무암으로만 돼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령이 있고 그림이 좀 안 좋은데 이 그림판이 아니라서 좀 그림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열이 공급되는 곳이니까 여기 해령이 생겨서 이게 현무암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왜 전 세계가 현무암으로 돼 있지 않느냐?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돼 있어. 근데 이 현무암이 여기 들어가면서 바닷물을 끌고 들어가. 그래서 마찰열에 의해서 조금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럼 지금 여기 현무암 용융 곡선이 요리 되어 있죠? 그럼 지하예요. 그럼 이제 해령에서 마그마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AB입니다. AB. 해령에서 멘틀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떨어지자 A에서 B로 되면서 현무암 마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해령에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 그림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는데 바닷물을 끌고 들어갔고 그럼 거기 또 수변한 멘틀에서 일부 OH 이온이 물로 바뀌어요. 여기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이 결국 현무암을 쉽게 녹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섭입하는 지각에서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그림이 조금 안 좋긴 한데 현무암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이제 뜨거워야 녹는데 여기에서는 쉽게 현무암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마찰도 있고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해양 지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현무암이 생기는데 현무암 마그마가 생기는데 현무암 마그마는 주변의 멘틀보다 가볍습니다. 당연히 마그마는 뭐 가볍죠. 액체니까. 그래서 이 마그마가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현무암 마그마가 이제 위에 떠오르는데 그럼 이 주변을 가열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해양 지각이니까 칼륨과 나트륨이 있어요. 칼륨과 나트륨은 철과 달리 보시다시피 화강암의 녹는 점은 오히려 압력이 깊어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져서 이딴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현무암은 한 1000도, 1200도 되어야 이래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면 현무암은 유문암이나 안산암은 굳이 뭐 1000도를 넘지 않아도 한 700도 정도만 돼도 700 정도만 되어도 얼마든지 용암이 마그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이 하부를 가열하면 여기 한 700도 정도가 돼. 그래서 여기가 일단 유문암이 생겨요. 유문암이. 그래서 유문암 자체가 나오면 큰 폭발을 하며 격렬한 폭발을 하겠죠. 이 저온의 마그마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현무암과 유문암이 섞여서 안산암이 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인 예인데 일본의 안산암이 많은 이유가 이 현무암 마그마가 올라와서 유문암을 만들고 현무암, 유문암이 합쳐서 안산암이 된다. 이게 가장 최근에 마그마 생성되는 이론입니다. 여기 연습 문제 보시면 ABC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뭐 이건 해령이고 이건 열점이고 여기는 뭐 베니오프 됩니다. 그럼 A는 멘틀 물질의 상승으로 압력이 감소해서 생성된다. 뭐 맞죠? 아까 그 그림 있었잖아요. 근데 B는 당연히 뭐 현무암질 마그마다 맞잖아요. 아까 했잖아. 근데 이거 둘 다 압력 하강이야. 아까 그 그래프 보시면 이게 지하로 갈수록 이렇게 이게 지하의 온도입니다. 근데 현무암 용융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압력이고 이게 이제 온도라 치면 지하에서 이 현무암이 되는 방법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압력이 하강하는 방법인데 더 뜨거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매우 드물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 압력 하강에 의해서 현무암 마그마가 생기니 1번, 2번은 뭐 당연히 맞고 A와 C는 뭐 전혀 다르죠. 이건 틀렸고 C를 구성하는 것은 마찰열 때문에 생긴 마그마다. 맞죠?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무암이 만들어졌고 현무암이 올라가서 안산암을 만들고 합쳐지면 현무암이 올라가서 유문암을 만들고 현무암이 합쳐져서 안산암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맞고 근데 해령은 고온의 마그마 생겨서 처리보면 이거는 뭐 맞고 근데 이거 빼고는 다 맞네요. 좀 문제가 좀 쉽긴 한데